지금 시간이 2019년 4월 21일,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1호 세미나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볼게요. 음, 게시물에도 일부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하는 행위, 그리고 그 매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어, 예전에 어떤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보통 주식을 설명하면 종목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어, 이 종목을 사시고요. 5% 빠지면 손절하고, 예, 오르면은 홀딩하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자주 반복해요. 자주. 그러니까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 그리고 C라는 종목이 다 각기 환경이 다를 텐데, 예, 그런 종목에 구분 없이 그냥 같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5%의 기준이 뭐냐? 잖아요. 왜 5%일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거나 또는 그르거나, 예, 그런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저에게 5%라는 기준을 줬을 때 그게 왜 5%인지를 알아야 다른 종목에 또는 다른 시점에 다시 적용을 할 때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왜 5%인지 이해를 못한 거죠.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와 같은 비전문가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때는 비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라는 임의의 숫자가 아니라 차트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수치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5% 빠지면 손절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제가 지난봉에 저점을 붕괴하면 손절해요라고 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예, 단지 이 방식을 이 종목 또는 이 시점에 국한돼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에서 응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된 거지. 무조건 전봉의 저점과 고점이 기준이 꼭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냥 내달렸잖아요.
시초가부터 조정 안 주고 막 그냥 내달렸는데 어찌되었건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기준으로 최고치를 다시 찍었고, 그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봐도 아직까진 올해 기준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난달에 저점을 손절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손절폭이 상당한 거죠. 예, 그냥 얼핏 봐도 굉장히 손절폭이 넓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주식을 매수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손절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매수를 하는 건 절대 불가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언제든지 내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월봉의 상황을 보면 위에는 열려 있지만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손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 주셔야 됩니다. 매도해야 될 근거는 없죠. 월봉상 매도해야 될 근거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그냥 분위기가 바뀌었고 바뀐 상태를 아직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2거래일 중에 15거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7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7거래일 정도 남은 것 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지지로부터는 멀어졌고 저항은 없으니까 저항이 없어서 오를 수도 있고 지지가 멀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고가 투자 심도는 내려갈 일이 앞으로 2개월 동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까지는 고가 투자 심도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직 고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 큰 악재가 발생해서 월봉이 음봉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는 한은 매수에 대한 시각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가의 투자 심도가 상승한 건 이번 달이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 1월 달에 장대 양봉이 뜰 때도 사실은 저가의 투자 심도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어찌 보면 최초의 그런 바닥을 탈피하는 봉이 되는데 아직 7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7거래일이 지나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바닥이 탈피된 게. 그러면 2018년도 12월 달 봉인가요? 고가가 36.649, 36.74니까 12월 달 고가. 이게 지금 이제 매수 단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 아래, 이 가격 아래에서 바닥인 요 사이, 월봉상 요 구간이 매수 영역이 돼요. 언제까지? 6월까지요.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안에 2135, 1984인가요? 그 사이에서 2135 사이에 들어오면 이제 매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노려보신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이 만들어지겠죠.
이번 달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하는 방법과 이번 달에 저점이 다음 달에 무너진다고 해도 어차피 저가 투자 심리도가 들려져 있는 상태면 매수 단가 아래, 그다음에 저점 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제일 심각한 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70까지 올라왔는데 흔치 않은 현상이에요. 예, 보세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승할 때 보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아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이렇게 아래에 깔려서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기 이거 눈에 보이세요? 이게 잘 보이실 거예요. 자, 폭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이 정도인데, 예.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나왔죠. 위로 나와서 아래로 지수가 쳐박으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고는 주가가 폭등하는데 안 올라가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고 맨 아래에서 계속 놉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거래량을 관리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관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보면 떨어뜨릴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거래량 관리를 잘하다가 슬슬 이제 이쪽 보면 이제 위로 나오잖아요. 위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폭락 시점 이게 작년 10월 정도 되는데 10월 그죠? 그때 보면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이 올 때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오면 조금 긴장해야 되거든요. 주봉은 좀 안 좋아 보여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어요. 보시다시피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꼭대기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주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일정 부분 지지가 멀기 때문에 같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데 주봉은 무슨 이유인지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에 고투를 제가 알기로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량 투자 심도를 한번 꺼보면 고투가 아마 들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투는 내려가는데 잘 보세요. 저투는 내려가는데 고투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책에서는 배신 행위라고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리도와 저가 투자 심리도가 서로 방향이 달라서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고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고가 투자 심도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주간 저점을 계속 양봉을 내면서 높여왔는데 이번 주에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다음 주가 영구간이에요. 저가가. 이게 저가를 못 지키면 저투는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남은 2주간 저가를 한 번 더 붕괴하게 되면 이제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물론 유효 기간이 1주짜리니까 휩쓸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잔머리 굴린다 그러면 이게 이번 달 다음 주 5월이 일이고 여기 이제 5월 달을 포함하고요. 5월 둘째 주가 되겠죠. 그럼 5월 셋째 주, 넷째 주 여기가 지금 연구간이 들어가니까 이 시점에 올봉 지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월봉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라 주봉의 지지를 이용하시더라도 좀 비중은 낮아야 되지 않을까? 예, 월봉이나 일봉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봉만을 활용한 거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은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단 야선이 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업데이트 안 했고요. 예, 그 자료 그대로 보면 지지가 있어요. 예, 보시면 시초가 아래 바로 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사실 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2240선 가까이까지는 재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근데 지난주에 저점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하고 반등할 거냐 아니면 붕괴하지 않고 반등할 거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이 있고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 있고 양쪽에 시각이 다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주식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 2200 한 13 정도인가요? 수치가 볼까요? 예, 13 정도네요. 2213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성공적. 근데 만약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하고 올라가면 조금 의심스럽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게 좀 바라보세요. 만약에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하고 올라가거든 바로 누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외부 악재가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누르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렇게 지지가 있어서 지지를 누르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매도 쳐야 돼요. 주식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도 치면 2213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 친다 그러면 아마 눌렸다가 다시 감아 올릴 확률도 커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본인이 하방을 보시겠다 그러면 이게 딱 주봉에서만 하방을 보는 구조가 나온 상태라 만약에 하방을 보시겠다 그러면 2237에서 40 정도 그 정도 부분에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방을 보시는 분은 2213선 그 언저리에서 만약에 이번 주 저점을 무너뜨리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약간 공격적인 형태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지지선은 두 개예요. T4, T3, T5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2주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시간이 약간 지저분한 것 빼고는
현재 만들어진 지지들은 나름 내려가는 거를 막으려는 의지는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은 사실 저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여기에요. 2019년도 4월 12일 이때 저가 투자 심도가 먼저 무너졌고요. 예. 그리고 요날 2019년도 4월 16일에 최저가 모드가 떴죠. 예. 그러니까 2019년도 4월 16일 봉은 2019년도 4월 12일에 저가를 깨고 싶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일봉상으로. 네. 어차피 주봉엔 저항이 없었고, 예.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없으니 봉은 저렇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약간 시차가 발생했고요. 예. 결국 4월 18일 목요일에 4월 12일에 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저가 모델을 깨고 난 뒤에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간과하긴 힘들어요. 예, 저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최저가 모드가 뜨고 저가 투자 심도나 고가 투자 심도가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으면 일단 신규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는 게 예,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일봉은 장대 음봉 뒤에 예, 다시 그 안에서 음봉이 떴기 때문에 저항이 내려와요. 그래서 일봉은 저항이 내려오고 주봉은 지지가 올라와서 서로 끼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목요일날 장대 음봉 때문에 예, 금요일날 고투가 영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고투가 내려갔고요. 자, 월요일에 저투가 0구간이고 고투가 1구간이라 이제 고가 투자 심도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6거래일 동안 6거래일 동안 상승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매수를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일봉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를 봤을 때는 월요일에 저점을 지키면 저가 투자 심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배신이라고 부르는 배신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9년도 4월 19일에 저가를 지키면 매수가 되고 저가를 무너뜨리면 어차피 최저가 모드가 또 나올 거잖아요. 예, 최저가 모드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2019년도 4월 17일 2019년도 4월 18일 목요일에 만들어 놓은 저가가 일봉상으로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저가가 붕괴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의 상황만 고려하지 않으면 주봉과 일봉은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할 생각이 있다면 일단 금요일에 만든 저가를 깨놓고 다시 올릴 거예요. 다시 올려서 주봉의 저항까지 다시 끌어올렸다가 어차피 저점 깨면 최저가 모드가 나오니까 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돼서 예, 일봉의 전봉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최저가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저점을 깨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요일 그 주봉에서 보면 윗꼬리가 생긴 뒤에 다시 재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달에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갭상승으로 그냥 달려가 버려서 이게 2019년도 4월 1일자 봉이잖아요. 예, 그냥 느닷없이 그냥 달려갔어요.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느긋하게 처신을 했는데 그 덕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관찰하던 종목 중에 사실 사고 싶었던 몇몇 종목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이닉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모레 형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몇 개 더 있었거든요.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게, 잠깐만요. 관심 종목이 어딨지? 여기 있다. 관찰을 하던 종목이 있어요. 이런 걸 계속 관찰하거든요. 현대차, 현대차 계열이랑 아모레퍼시픽, 이마트도 살짝 관심 갖고 있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사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닥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일단 일봉은 하락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주봉은 아직 지지가 살아 있으니까 지지를 활용하시되 주초보다는 주말 쪽을 활용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계속 비트로 누르면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한 목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한번 매수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뜨면 저는 매수 전략은 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전략은 금요일에 저점이 지키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 만약에 금요일에 저점이 붕괴된 상태에서 상승을 하면 그건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제 판단이 틀리더라도 일단 뒤가 캥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권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은 없어요. 거의 차트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봐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종목만 몇 개 추려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막 집중해서 본 게 아니라 저는 거래를 못했어요. 또 황당한 건 몰래 몰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볼게요. 이게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는 사실 조종이 오면 담으려고 했는데 역시 그냥 시초가부터 내리쏴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번 달에 한 1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관찰했던 건 이거예요. 이 종목인데 이건 반대로 내리기를 바랬는데 이것도 똑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버틴 케이스고, 삼성생명은 올라갔다가 아래로 다시 처박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수할 만한 자리가 없었다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계속 메리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삼성생명이 상장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전체를 봐도 지금 가격이 거의 바닥권이에요. 상장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봐도.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든 아니면 삼성전자랑 지분 문제든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이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나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한국타이어. 이것도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길게 보시면 지금 가격이 거의 최저가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예, 굉장히 낮은 가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런 종목을 찾아요. 정말로 바닥에서 박박박박 기면서 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 종목을 거래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지? 제가 아마 이때 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산 게 2018년도 1월 달이에요. 이때 샀었어요. 2018년 1월. 예. 제가 산 건 이때예요. 이때 한번 매수해봤고, 양봉 나면 홀딩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주봉이 지저분해서, 예.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안 파셨던 분들은 그 다음 달에 이걸 경험한 거죠. 예. 예. 저는 여기서 팔았는데 사서 여기서 팔았더니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뭐그 뒤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흐름이고요. 근데 아직은 딱히 좋은 흐름이 안 보이고 있어서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건 이제 CGV. 이 종목도 관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거래량이 문제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는 거고요. 이건 현대차. 이것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보시면 예, 12%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관종에 있는 종목이에요. 다음 모비스. 이거는 9%. 그 다음에 삼성물산. 못 샀어요.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모레 23.6% 올랐네요. 그 다음에 아모레 G 도 16.95%.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10%. 예, 이마트. 이마트도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예, 거래량이 100%가 넘었어요. 이 종목도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망하든지 예, 다시 기사회생해서 반등하든지. 지금 17만 4천 원이면 저번에 반등할 때 가격에 거의 유사해요. 때가 15만 원대였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에 대세상 상승할 때 예, 그때 찍었던 바닥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름을 잡고 가겠죠. 뭐 쥐꼬리 말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돈도 많고 회사 하나만 딸랑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마불사를 믿고 한 번쯤 관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는 거의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침에 모닝 브리핑을 하고 나면 차트를 볼 시간이 없죠. 예, 거의 안 봐요. 그리고 계속 회의하고 예, 문제 생기는 거 어떻게 풀지 협의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일정 또 이야기하고 왜냐면 6월 달에 오픈해야 되는 게 있고 또 5월 말쯤에 오픈해야 되는 게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오픈 순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단파파님하고 그 다음에 정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제 이벤트 일정 같은 것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되게 바빠요. 그래서
차트를 볼 시간이 거의 없으니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4일 정도 오전이나 오후에 잠시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 사실 대화를 나눠보면 오히려 예,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밀도가 있고 히스토리도 다 기억하시고 예,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개발 업무를 거의 좀 덜어내고 있고요. 예,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이제 개발자와 기획자를 모셔왔기 때문에 이제 기획에 대한 업무도 대부분 기획자분에게 전달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무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지 않아도 기획자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차트 보는 일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차트 보는데 투자를 할 생각이라 계속 자료 같은 것도 카페에다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계속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명분은 공부하기 좋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핑계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거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부만 하면 만족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더라도 실제로 거래를 했을 때 나름 하락은 제한적이고 수익은 잘 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종목을 찾아서 분석을 해놔야 혹시 저 모르게 거래를 하셔도 큰 변을 당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계속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서 소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카페에 있는 그런 게시물을 좀 자주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가상화폐 방도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카페에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으냐고 그렇게 칩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있어서 배너를 2개 정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차님 9월 주유소 배너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한다는 배너 이렇게 2개를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아주가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BCC 포스트도 하나 넣어도 되겠죠. 여튼 다 만들어지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찾아보는 종목 중에 이제 GKL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카지노 종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지금 관심을 만약에 얘가 음봉만 양봉의 윗꼬리만 크게 내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차트로 봐서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만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일봉도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주봉도 고투저투가 들고 있지만 거래량 투자 심도가 맨 꼭대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저런 부분들은 불안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달에 매수하려고 관찰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아마도 관찰을 하신다 그러면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주도 아니고 앞으로 3주 뒤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한번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 뭐 도중에 음봉으로 전환해서 의미가 없어지더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곧 이어서 바로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어, 월봉은 문제가 없어요. 월봉은 윗꼬리가 저 정도면 거의 베스트죠. 예, 윗꼬리를 저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상당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월봉은 큰 문제 없다. 아직 9거래일이 더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버텨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주봉은 저항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뭐 그건 딱 봐도 아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수급선하고 T3 지지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저항인 P3 저항을 막고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주초에 바로 저항까지 달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서 주 하반기에 저항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10시 42분이니까 다음 주가 내일 아침 오전 9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8시간,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남은 상태라서 그 10시간 동안 잘 버텨서 저 주봉을 양봉으로 버텨주면 예,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주봉으로 보면 큰 이슈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우수수 쏟아져 가지고 저게 음봉으로 돌아버리면 예, 골치 아파지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 지금 월봉이나 주봉이나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음 주가 되면 T4 지지선이 또 올라올 거고요. 수급선도 더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지도 계속 위로 올라오는 상태가 될 거고요. 저항은 지금 정도 고가 수준 정도에 아마 위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고가를 다시 경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요. 이 정도 선까지는 예, 크게 보면 주봉이나 월봉은 문제가 없다 보여지고요. 일봉은 이대로 끝나면 이제 추세선이 싹 다 붕괴되는 거죠. 예, 추세선이 붕괴된 게 2019년도 4월 11일에 한번 붕괴됐었는데 그 이후로 예, 다시 붕괴되는 거죠. 일봉은 망가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대로 끝나면 이제 일봉은 망가질 거고 일봉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주봉이 안 망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에 저점을 예, 손절로 잡고 다음 주에 T4 지지 정도나 아니면 P20 정도 상단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왕창 쏟아져서 주봉이 음봉으로 돌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다 캔슬입니다. 월봉은 의미 없죠. 예, 누르는 것도 없고 받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봉은 지지와 저항 사이에 끼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돼요. 특히
아래에서 위로 칠 때는 수급선 이상으로는 신규 매수는 포기해야 돼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176.7달러 그 위로는 매수 안 하는 게 베스트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POGG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일봉이 이렇게 끝나면 추세선은 싹 다 사용하는 겁니다. 지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지지 저항이 이렇게 주봉은 감쌀 겁니다. 그러면 주봉은 다시 똑같은 환경이 될 거고요. 지지와 저항 사이.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똑같이 좁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리플. 리플은 월봉은 일단 저항을 벗어났고요. 그죠? 0.336이 저항이니까요. 그리고 주봉은 이제 지지로 회귀했죠. 그래서 0.319, 320 이 정도 아래로 가야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이 정도까지 들어가려면 일봉에서 만들어진 지진 다 파괴돼야 되는 거니까 일봉은 답이 없고요. 주봉도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전체적으로 고점 저점을 내리는 음봉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기운이 이제 계속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월봉은 지지를 사용하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와도 일단 내려갈 공간이 더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세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어차피 올라갈 때도 저항이 없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꼬리를 다는 거예요. 저점이 깨졌죠. 저점이 깨진 상태고 그러면 전에 제가 그래서 작성했듯이 월봉은 지난달 저가가 손절이니까 엄청 길죠. 주봉은 지난주 저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손절 라인을 다시 잡는 방법은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의 손절을 잡는 방법과 내일 오늘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이게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지난달 저가에다가 손절을 잡으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이 폭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건 투자자 본인이 결정하셔야겠죠. 웬일로 많이 빠지네요. 이오스. 이오스도 똑같은 환경이죠. 저항이 없어서 올랐기 때문에 지지는 어차피 멀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저가가 여기니까 월봉은 아직 지난달에 저가를 훼손하지 않았고 고점 저점을 다 높인 양봉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월봉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주봉은 지난주 저가를 깼죠. 네, 지난주 저가를 깼고 그 다음에 지지는 있고 그러니까 지지를 사용하자니 손절선이 없고 손절을 하자니 지난 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머리 아픈 거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주봉을 믿고 매수하겠다 그러면 손절선이 지난달 저가로 바뀌는 거고 그게 아니면 거래를 포기하셔야죠. 자, 일봉은 오늘 저점 깨고 무너졌으니까 매수 전략 가져가시려면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손절선이 됩니다. 원화로 보면 원화는 별반 반응이 없어요. 해외가 저렇게 움직여도 우리나라는 독야청청입니다. 지난주도 양봉이고 이번 주도 잘 가요. 지금 볼벤이 568만 원에 있는데 허공에 떠 있어요. 그리고 저항이 상당히 높게 있어서 아직도 저항을 안 찍은 형태죠. 일봉은 전저점이 무너졌는데도 별로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해외 차트를 비교해 보면 정신줄을 놓은 상태처럼 보여요. 인위적이죠. 뭐 이걸 김프라고 해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걸 봐도 지킬 건 다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돈의 논리와 차트의 논리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차트 경우에는 약간 막무가내식의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이더. 예. 뭔가 거래자의 특성이 있겠죠. 그걸 제가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게 존재하더라. 라고, 예. 저번에 그 두나무가 오핏을 운영하는 회사고, 빗썸을 운영하는데, 어, 오피트하고 빗썸하고 둘 다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회계 기준으로 손실로 안 잡힌대요. 그래서 그걸 손실로 잡으면 이제 적자가 상당히 나게 되는데 그걸 손실로 못 잡기 때문에 어, 흑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가 엄청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손실인데다가 법인세까지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려놓으려는 의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월봉은 문제 없는 흐름이고요. 주봉도 지금 상태면 이도저도 아닌 거죠. 아직 양봉이니까. 근데 요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지는 타고 가되 요 볼벤 20일 넘은 건 감잖아요. 요 구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주식에도 그렇고 이런 구조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벤 20을 넘어가면 안 사는 게 답이에요. 신규로.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그 밑에서 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꼬리 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 꼬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신규 매수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은 아직 TOGG가 하나 더 남았으니까요. 그것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남아 있을 거고요. 일봉은 일단 전봉의 저점이 붕괴된 상태에서 음봉 형태니까요. 오늘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일 아침 9시에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플도 동일하고요. 리플은 주봉이랑 일봉이 같이 망가지고 있고, 역시 월봉으로도 이제 P5랑 P4 저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버티기가 필요한 거죠. 이건 월봉상 버티기가 좀 필요하고요. 주봉이랑 일봉이 다 음봉으로 돌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끝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리플까지 했죠. 그 다음에 라코. 라코는 어차피 저항이 없어서 올라간 거라 지지가 이렇게 멀로 벌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올라도 되고 더 내려도 돼요. 저점은 무너졌죠. 추세도 이제 꺾이고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수 전략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고 해도 내일 아침 9시는 돼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라코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더 했구나. BK.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매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주식에서도 이런 것도 포기해요. 그냥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상태가 저항 위에 올라타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올라간 것만큼 계속 주봉은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아직 수급선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오스. 이오스도 지난주 저가를 깼으니까 이것도 내일 아침 9시 정도는 돼야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론. 자, 트론을 보면 이거 트론 맞나요? 트론. TRX가 트론 맞죠? 네. 이대로 끝나면 예. 지금 보면 저항이 여기 30원, 29원 정도부터 저항이 시작하거든요. 29원, 그 다음에 32원 이렇게 있고 지지는 오히려 26원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항을 쑥 들고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29원 위로는 사실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지난주에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뜨면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지지가 3개가 있었는데 3개를 다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일단 추세는 붕괴된다는 얘기죠. 지금 주봉은 전주에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제 손절선은 23원이에요.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손절선은 23원이 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매수는 힘들 것 같고, 내일 아침 9시를 보시고 아랫꼬리가 좀 감아져 있어야 돼요. 주봉이든 일봉이든 아랫꼬리가 충분히 감아져야 지지가 올라오면서 이번 주에 만들어진, 그리고 오늘에 만들어진 저가를 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월봉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 일요일 날 하는 방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